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을 또 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비구이 위안이라고 또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가 또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어려운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반짝 실적 발표를 내갖고 쭉 올라가나 싶었지만 하루 만에 그 반짝 올라간 걸 하루 만에 다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한 융자죠. 한 20조 정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분과 함께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안 하고요. 강성호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문현답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진 과장의 시황을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가 시장 볼 때 미국 시장, 국내 시장 연결하면서 볼 때가 좀 많잖아요. 그럴 때 미국 소식도 그냥 있는 뉴스를 읽기보다는 디테일하게 잘 다뤄주시고 국내 시장 개장 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잘 전달을 해주십니다. 제가 또 이화진 과장 SNS를 팔로잉하고 있는데 거의 주 2회에서 3회는 기업 탐방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섹터면 섹터,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이면 종목,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박수로 한번 모실까요? 네! 오늘 이하진 과장님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고를지 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섹터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전에 직접 발로 회사를 찾아가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IR 담당자 이제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딱 가시면 이 회사 된다 안 된다 그 촉이 딱 오시나요? 네. 아니, 일단 IR 담당자 목소리부터 달라져요. 그 직접 방문하면 또 회사 소개하고 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잖아요. 네. 어느 포인트에 중점을 맞추는지. 그러니까 뭐 이 회사의 미래가 어느 정도고 물론 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오는지 스케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저도 이제 탐방을 잡게 되면은 네. 보통 다음 주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스케줄이 없고 보통 올해 초에 제가 AI랑 로봇을 갔을 때는 네. 보통 2달 뒤에 일정이 잡혀지고 막 그래요. 그게 올해 초에 썰트루스나 이런 회사들이 올라갈 때. 그만큼 예약이 밀려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그러면 그거에서도 일단 이 회사가 좀 괜찮구나라고 또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섹터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섹터 가져오셨는지. 네, 처음에는 일단 네.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오늘 우리가 또 로봇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최근 그 로봇 관련주에서 어떤 회사 방문을 하셨는지. 이제 뉴로메카도 다녀왔고요. 유로메카. 이제 물론 최근에 좀 급등했던 큐렉소. 네. 사실 큐렉소는 1년 동안 한 5번을 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로봇이 수술해주고 막 그런 네, 회사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물론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도 달려오긴 했는데 네. 사실 아까 이제 박건우 매니저님이 사실 1시간 동안 제가 대기하고 봤었거든요. 네. 사실 너무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네. 로봇 관련주들이 뭐 대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정책 모멘텀도 있긴 한데 아까 매니저 말씀처럼 이제는 로봇주들은 해외 시장에서 하나 둘씩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좀 그런 회사가 최근에 큐렉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과 일본 시장 이제 예. 2025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급등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큐렉소가 저도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봤더니 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 이 회사 말고도 또 해외 매출이 좀 나오는 회사들이 있나요? 그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또 뭐 뉴레메카 아직은 적자인데 네. 큐렉소만큼은 계속 실적 2분기도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고 이 회사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인도에 있는 메릴 헬스케어라는 이제 임플란트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그동안 사실 2019년쯤에 인공관절 로봇을 우리가 공급 계약을 했는데 네. 사실 작년까지는 많이 안 팔아줬어요. 근데 올해부터 굉장히 많이 팔아주면서 우리가 너네 거 유럽이나 동남아랑 우리가 다 팔아줄게.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품목화가 떨어지게 되면은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인데 여기서
북미에 있는 싱크 서지컬이나 네. 일본의 교세라그룹. 실제 일본이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그 일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 나라에 우리나라 로봇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네. 우려 쪽은 거의 북미 시장이 넘버 원인데 그 시장에 진출하는 거죠. 저기 그 의료 로봇 있잖아요. 네. 저 이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외국의 정말 유명한 외과의가 우리나라 환자 눕혀놓고 로봇으로 이렇게 네.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네, 그 다빈치 로봇,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2007년쯤에 네. 옛날 드라마 뉴하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지성 배우가 네. 방송 그 학회에서 다빈치 로봇을 쓰자 해가지고 그런 복강경 수술, 실제로 복강경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70%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회사 시가총액이 10조였는데 지금 한 120조 정도 돼요. 와, 10배 이상. 그 로봇 한 대가 한 예. 35억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연간 한 1,000대 이상 팔아요. 그럼 적어도 대략 이 회사가 얼마 버는지 알고 있고 실제로 미국 대학병원에서는 그 한 대 이상 네. 다빈치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서울에 있는 국내 대학병원에 대부분 다 다빈치 로봇을 가고 있는데 큐렉소 같은 경우는 10% 15% 시장의 정형외과 이쪽으로 지금 시장을 이제 가고 있는데 네. 뭐 경쟁사가 뭐 스트라이커도 있고 뭐 진모도 있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오히려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나 둘씩 이제 점유해 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큐렉소가 빠르게 이게 실적을 가져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큐렉소 일단 5번 정도 갔다 오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디테일하게 아실 것 같아서 큐렉소가 그 말씀해 주셨던 로봇을 만약에 이게 판매하면은 마진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원래 이것도 IR 할 때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사실 비밀이긴 한데 그렇죠. 대략 이제 다빈치 로봇의 대략 한 10억 이하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정형외과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 큐렉소 그러니까 유튜브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 일반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마진도 계속 크게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경쟁력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있는데 실제로 스타이크나 진머 대비해서도 마진이 생각보다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이 잘 나오고. 이 로봇 수술이 아직은 그 보험에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큐렉소 있는 뭐 아직까지 인공관절 로봇은 아니지만은 이게 보행 로봇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현대중공업 이게 로봇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2018년쯤인가 19년쯤에. 그런데 이게 작년 1월쯤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보행 로봇이 흔히 말하는 이제 뭐라 그러죠 재활 로봇. 네. 이게 보험 건강보험 등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이게 그 절반 가격을 줄여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적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시장이 오히려 보험 관련해서는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것보다 해외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마진도 좋고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그 사실 이제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정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또 이미 발표한 것도 있었고요. 네, 그게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실제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일겜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외에서 도로 다닐 수 있는 실제 로봇이 못 다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네. 나타나죠.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법안이 하나둘씩 이제 통과되게 되면서 실제로 저기 마곡동에 로보티즈가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 마곡동 그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배송 로봇이 하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거의 테스트 기간으로 지금 하고는 있기는 한데 오. 물론 아직 느리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이쪽에서도 쓰고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류 배달. 그러니까 이 로봇을 딱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본인이 로봇이 누르고 이게 층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갖다 주는. 우와. 상상이 안 가네요. 상상이 이런 턱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떡하지? 턱이 있으면은 조금 힘들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턱이 있으면 갈 수가 없는. 일반 부분인데. 사무실이나 호텔, 병원에서.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로보티즈는 좋기는 한데 네. 실제로 중국 쪽에서는 이미 호텔, 병원에서 거의 총무 이상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네. 단계고. 그럼 과연 아까 말한 큐렉스는 해외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얘가 중국 애들이랑 경쟁이 될까? 실제로 중국은 2025년 로봇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굉장히 네. 1등을 하겠다 하고 있어요. 생산 규모는 굉장히 좋은데 화나기나 야스카와 회사를 수입을 해오면서 네. 기술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요. 실제 물리 로봇, 뭐 자카 로보틱스나 또 다른 G 플러스 같은 물리 로봇 쪽에서는 이미 중국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2차 전지 배터리처럼 비슷하게 과연 쟤네들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화진 과장님 입장에서 네. 사실 그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저희들이 그냥 네. 맞아요. 짧은 견해 이제 알고 있는데 혹시 큐렉소를 더 네. 우선수로 왜냐면 매출이 나오니까 그게 보시나요? 크레소가 1등을 보고 있고 사실 2등은 아직 탐방 안간 곳이긴 한데 T 로보틱스 위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2차 전지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물류 로봇이나 이런 반도체 쪽에 로봇이 수주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뭘 하긴 하겠지만은 뭔가 단장에 눈에 보이는 숫자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여보 로보틱스에서 큐렉소로 바꿔야 되겠어. 큰일 났네. 큐렉소를 지금 탑티어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요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예. 크레스가 최근에 많이 빨리 올라온 건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예요. 아, 천천히 올라갔으면 천천히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숫자가 로봇 판매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판매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막 1000대 파는 게 아니라 30대, 50대 파는데 아, 그래요?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라서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보 고영 단거리가 아니래. 장거리래. 여보세요. 대기 가서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 마음이. 고영 같은 경우도 그쪽 세트 약간 발은 좀 담그고 있는데 네. 고영은 커버를 혹시 안 하셨나요? 아, 네. 저도 고영이랑 미래컴퍼니가 관련주인 건 알고는 있는데 너무 빡세. 아무리 탐방을 다녀도 이게 다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탑픽은 로봇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섹터를 가져오시나요? 게임주인데. 야, 게임은 거의 지금 버그가 일어났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제가 그러게요.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예. 콘솔 게임도 거의 20년 동안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네. 사실 게임이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적어도 저는 이제 주식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회사를 좋아해요. 근데 콘솔 시장을 진출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이 290조 시장인데 그 중에서 90조가 이제 콘솔 시장인데 예. 물론 아직까지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주들 중에서 최근에 뭐 넥슨 게임즈가 뭐 사전 예약 대박이 나서 뭐 중국 외자판으로 했지만은 네. 결국에 뭡니까? 그날에 발표하는 날에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규제 떴습니다. 그만큼 사실 중국 쪽으로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힘들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중국은 거의 80조에서 70조 이상이 이미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한 10조 정도밖에 안 네네,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국은 텐센트 게임즈나 이미 사실 뭐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쿠키런 같은 게임을 다 만들 줄 알아요. 그 나라도. 그만큼 중국 시장을 진출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네. 그만큼 힘들다. 그렇게 하려면 콘솔 시장을 가야 된다. 콘솔 시장에서 중국은 거의 배척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이게 그 게임이 뜨기 시작한 게 이제 PC에서 떴잖아요. 네. PC에서 쫙 하고 이게 손안에 이제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네. 사실 그 다음이 뭐냐가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건데 그걸 콘솔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게임 시장들이 아직까지 진출을 못했다는 네. 시장이었고 그렇죠. 미국하고 일본이 네. 잡고 있어서. 그렇죠. 그다음 유럽까지 예.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이쪽에서만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예전에 뭐 마인크래프트나 아니면 뭐 GTA 이런 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1억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만큼 뭐 우리나라 컨센은 뭐 작년에 크래프톤, 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뭐 컨센이 400만 장, 300만 장 네. 굉장히 낮은 컨센이긴 한데 사실 뭐 NC 소프트나 크래프톤이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굳이 괜히 3,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온 이유가 이제 모바일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빨리 이걸 만들자.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다녀왔던 게 펄어비스랑 네오이즈긴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둘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색깔이 달라요. 어. 제가 NC 소프트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그렇기는 한데 네. 제가 생각하는 NC 소프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펄어비스는 최고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을 개발한다. 야, 이거 다르다 느낌이. 이게 CEO의 차이인 거예요. 예. 사실 김택진 의장님도 약간 네네. 그런 성향이었고 펄어비스의 김대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게임 개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작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대박은 날 수 있겠다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게임주 하면은 진짜 한 2년 전에 그리고 뭐 NFT 이런 거 막 나왔을 맞아요. 때가 기억이 나요.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과 함께 쭉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게임주가 우리가 알기로는 성장주 섹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의 쥐약인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금리 인상을 해서 주가가 하락한 건가 봤더니 실적은 또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금리 인상에서 실적이 안 좋아진 거야? 아니 원래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금리 인상을 그때 했던 거야라는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은 네, 네.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체가 워낙 게임의 경쟁사들이 많아졌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그동안 근데 이것도 맞는 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실제 게임 회사들도 인력 비중도 줄였고 R&D 개발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를 제가 한 5월에 갔다 왔고 퍼러비스 4월 갔다 왔는데 네. 확실히 게임을 신작이 나오기 전에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는 말이 마케팅 비용을 옛날만큼 그만큼 많이 광고비가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항상 실적이 나오면은 그만큼 원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마케팅 비중이고 그걸 줄이고 인력비도 줄이고. 근데 맞는 게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NC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연봉을 지금 임직원 연봉을 1,000만 원 이상 올렸습니다. 그때는 잘했거든요. 그때는 잘했어요. 그게 고점이에요. 그게 NC소프트의 고점이었어요. 그만큼 금리 인상을 예상을 못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약간 엇박자가 났던 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 그 게임사들도 이제 뭐 다니시잖아요. 근데 게임사들 다니는 분들 커뮤니티를 제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막 자유롭고 막 그런 아이디어 뿜뿜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글들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경직돼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콘솔 게임에서 사실 두각을 못 나타내는 이유는 사실 기술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콘솔 쪽에서 요런 게임 좀 한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기대작이 좀 있다. 뭐 그런 거. 딱 그게 NC소프트가 이번에 스론 리버티 네. 그 CPT 서비스를 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예상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콘솔 시장을 아예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방송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위에 있는 임원진들이 어떻게 이런 모바일에서 했던 것을 여기에 그대로 갖다 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결이 다른 건데. 생각보다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잘 안 합니다. 예. 디아블로나 이런 게임들은 혼자서 게임해가지고 혼자까지 끝판까지 가는 걸 하지. 맞아요. 뜬금없이 자동 게임을 왜 하지? 이게 특히 모바일 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게임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자동 게임, 물론 어제 NC소프트에서 자동 게임을 없앤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니 모바일은 제가 일을 하면서 모바일로 게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플스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한번 켜놓고 이 자동 게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애초에 트렌드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가 희망을 갖는 거는 펄어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퍼러비스. 이게 중요한 건 게임 엔진이 자체 게임 엔진이냐. 네. 실제로 언리얼 엔진 5 자체가 지금 물론 상용화된 엔진이긴 하지만은 이거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체 게임은 그런 비용 자체가 네. 덜합니다. 그게 펄어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체 게임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독일에서 게임스컴에서 실제로 트레일러 영상 나왔던 것도 사실 그만큼 얘네들이 다른 회사들과 그래픽이 엄청 좋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좀 우수하지 않았나. 물론 이게 지난 목요일쯤에 14% 빠진 거는 이게 시장에서 회사에서 입장이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 많이 빠졌죠. 신작 지연된다라는 건 시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4월 때 탐방 갔을 때 그러면 신작 언제 나오세요? 그랬더니 한 내년 6월이나 5월쯤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은 넥슨 게임즈가 같이 나왔지만 넥슨 게임 다음 달에 우리 오픈 베타 서비스 할 거야. 근데 펄어비스는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나오겠네? 그러니까 주가가 쫙 빠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IR 자료에는 내년 아마 상반기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는 있는데 근데 애초에 콘솔 게임이 일반 모바일 PC랑 결이 다릅니다. 네. 고퀄리티고 그만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나마 모바일과 PC와의 대비해서 장점은 콘솔은 우리가 가금 제도가 아니라 내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그 달에 바로 다 찍혀요. 실제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다음 달에 나올 건데 네. 작년 매출이 2,800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와서 대박이 난다. 보통 2주 3주 안에 판결 납니다. 적어도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한 달 만에 매출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좋았던 거고. 네. 앞으로 펄어비스는 매년마다 신작이 콘솔만 나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회사들은 이미 전략을 콘솔만 할 거다 우리는. 네. 그러면 내년에 나올 게 붉은 사막, 2025년은 도깨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플랜 A. 적어도 어느 이 회사는 방향성이 제일 있다는 측면에서는 깬주는 안 좋지만은 적어도 내년에는 네. 펄어비스가 조금 펄어비스.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화진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덕후 같아요. 완전 게임 덕후요. 완전 괜찮았어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AI 역시 AI 빼놓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AI. 아니, 저는 정말 이 질문 던지고 싶어요. 제가 엔비디아 주주라서 네, 네. 제가 새벽에 봤어요. 사실 이제 1분기 실적 나왔을 때는 정말 떡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EPS도 뭐 2.7 나오고 뭐 마진율도 54% 나고 좋아하고 갔는데 분봉 차트 보니까 새벽에 네. 쭉 떨어져. 이게 뭔 일이지? AI 꺾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고객들이 있으니까 우리 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게 일주일 전부터 한미 반도체 이슬페타시스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손님들도 대표적인. 계속 이거 너무 기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최근에 뭐 2차 전지와 비슷하게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이게 좀 딴 얘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양이나 퍼스코딩스 있었잖아요. 네. 고객들이 어떤 상황이 나왔냐? 모든 포트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냥 금양 퍼스코딩 사주세요. 이런 흐름이 왔다가 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빠졌잖아요. 네. 초전도체 사주세요. 생각. 그러니까 만회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고객의 탁금이 58조까지 올라온 이유도 네. 막 아까 신용융자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지금 분위기가 초전도체 다시 빠지네. 다시 한번 반도체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게 전달되다 보니까 예. 이게 아마 방송 하시는 분들 대부분 되고 그랬을 거예요. 이번 월 하수 생각보다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잘 나올 건 알겠어. 네.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자, 그리고 과장님 네. 저 뭐 사실 한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본다라고 지금 하입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저희 방송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이버를 평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이게 그러니까 돈은 엔비디아랑 뭐 이런 기업들 그 데이터 센터 사실 뭐 마소나 뭐 그 아마존 같은 경우 다 데이터 센터 돈을 벌고 있는데 네이버가 과연 이걸로 지금 챗 GPT도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네이버가 이 AI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누구냐고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전 대답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기술 니네도 해 그냥 우리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 요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AI로 그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내 좀 한정해서 요런 쪽은 좀 그래도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한 기업이 혹시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저도 이제 오픈웨이 그거 써보고 이제 바드도 써보고 네. 이제 최근 하이퍼 클로버도 해보긴 했는데 예. 할 때마다 약간 처음에는 뭐 한 일주일 동안 써보고 하다가 뭐 하이퍼 써보면서 사실 신선함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써봤던 거니까 익숙하잖아요. 만약에 네이버가 작년에 처음 나왔으면 우와 이건 뭐지? 네이버는 대박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바드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 MS를 시장을 검색 플랫폼을 많이 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우수한 거는 일단 먼저 선점 효과 우리 국내 검색 플랫폼 시장에서 이번 2분기 실적 때 메타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알파벳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구글이. 제가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검색 플랫폼 업체들은 광고 수익이 결국에는 제 주요 원인인데 그리고 구글은 실제로 오픈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구독제로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만은 물론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받기는 하겠지만 그 결국에는 구글은 바드를 이용해서 검색 광고에 대한 그러니까 검색 플랫폼 자체를 넓히게 되면서 수익을 확대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도 물론 이번 실적도 생각보다 뭐 큰 기대보다는 뭐 적당히 한 만큼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검색 플랫폼 업체들은 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을 계속 유입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하이퍼 클럽과 뭐 다음 달 나올 Q 서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 유저들을 유입하면서 검색 플랫폼을 통해 광고 수익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시너지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걸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챗GPT 그리고 뭐 구글 바드로 봤을 때 사실 네이버는 국내 전용 아닐까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북미 시장 나가는 게 네이버가 웹툰 쪽입니다. 물론 웹툰도 나중에 상장하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이 웹툰을 통해서 이제 웹툰과 그래도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해외에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진입장벽이 굉장히 크죠. 워낙 구글이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일단 올해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국내 MS 정도만 늘려도 충분히 실적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웹툰 네. 상장했을 때 네이버에 대한 어떤 시장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직까지 시장이 뭐 크게 규모가 웹툰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도 지금 빠르게 지금 왜냐하면 그쪽은 책으로만 보다가 이제 온라인 시장을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도 이제 웹툰 시장에 지금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오히려 네이버 쪽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세 가지 섹터를 네. 이화진 과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얘 더 듣고 싶은데. 따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세 관계상. 가지 섹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로봇을 얘기해 주셨고 네. 두 번째 게임, 마지막에 이제 AI를 얘기하셨는데 이 세 개 중에 네. 어느 쪽을 탑티어로 보시는지. 일단은 눈에 보이는 성장은 로봇인 것 같습니다. 로봇. 로봇. 네, 로봇도 아까 말씀 종목이 좀 따로 분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선별하는 게.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어제 또 그냥 뭐 잭슨홀 미팅 그거 보면서도 또 주가 빠지는 거 보면서 이거 월요일 날 이거 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시장을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물가도 안 좋았었고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네. 사실 잭슨홀 미팅도 사실 이미 예상을 했던 흐름도 나왔습니다. 뭐 금요일에 안 좋았던 거는 워낙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저지른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불안 심리가 나왔던 것 같고 결국 이제 3분기 때부터는 중국 쪽도 소비재도 굉장히 올라올 거라 보고 있고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이제 서서히 이제 성장하는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오히려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닌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화진 과장님 보내드리면서 이 코너는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